14페이지 볼게요. 다 오셨죠? 14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하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처음에 교재 순서대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먼저 나옵니다. 이게 서브노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1번이요. 도시 지역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는 게 이제 원칙이겠죠. 그래서 지정권자는 국장, 시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시장 군수가 등장한다. 요거를 좀 주의 깊게 보시고요. 재량적 지정 대상이 있어가지고 거기 뭐 6개 있는데 사실은 이거 말고도 더 많습니다. 더 많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재량적으로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이 재량적으로 지정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지역은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이에요. 공통점이 이제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입니다. 앞으로는 이 지역에 인구와 어떤 기반시설의 밀도가 높아져가지고 개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면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이 지역을 지정을 해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은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그럼 오른쪽으로 갈게요. 오른쪽에 가시면 이제 의무적 지정 대상이 있죠.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 교재는 105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자, 볼게요.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자, 첫 번째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정비구역,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경과한 지역. 그래서 정택이는 10년 친구다. 이렇게, 자, 외우시고요. 그리고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그래서 이상에 체크하시고요. 가끔 보면 기출문제에서 미만이라고 나오는데 아닙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한마디로 말해서 그 지역을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면적이 일정한 정도를 이제 초과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인 지역으로 합니다. 그런데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기억,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그래서 시공에서 해제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지정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대상으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요거는 꼭 외우세요. 자, 그리고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도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 그럼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면 뭐가 있어요? 크게 우리 용도지역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지역으로 나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옆에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 지역 위에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땅을 나눌 때 용도지역이 가장 큰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네. 자, 계획관리 지역을 볼게요. 계획관리 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 가능한 지역이었죠. 이걸 계획관리 지역인데, 계획관리 지역, 자, 지금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하려면 그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계획관리 지역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관리 지역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만점을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외우세요. 근데 나는 만점을 안 맞고 그냥 우리 몇 개요? 16개. 그쵸? 16개만 맞추실 분은 이거 안 해보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넘어갈게요. 나중에 난 다 외웠는데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그리고 나의 지적 능력을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 외우세요. 그때 가서 잠을 한 3일 동안 못 자고 있어요. 그럼 그때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예, 그때 가서 계획관리 지역은 10년 동안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 해오셔도 돼요. 자, 이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계획관리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도시적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다. 그리고 밑에 개발진흥지구가 나옵니다. 자, 개발진흥지구가 나오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출제가 되진 않는데 거기 기억을 하나 볼게요. 이건 그냥 이거를 그냥 지문으로 많이 읽어서 눈에 지문으로 많이 읽어서 그냥 맞다 틀리다 정도로만 그냥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기억 니은 디귿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거개발지구, 특정개발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가 계획관리 지역에 위치해야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출제가 되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바로 지문 출제형으로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러면 자, 그리고 니은을 보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가 자,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밑에 보면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자,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위치할 때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기출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근데 이것도 출제가 잘 되진 않습니다. 출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가 출제가 되면 제가 지금 우리가 지금 교재 갖고 있는 대로 요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 부분도 요거 그냥 많이 읽어서 그냥 이렇구나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이렇구나 정도로만. 자,
그리고 밑에 보면, 세 번째 보면, 현재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행위제한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볼게요. 시험 문제가 나오는 거는 이렇게 나와요. 아까 이 개발진흥지구 관련해가지고 지문 3가지가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건 그냥 어쩌다가 나오는 거니까, 정말 어쩌다가 몇 년에 한 번씩 나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만 보시고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다.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첫 번째는 계획관리 지역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개발진흥지구 위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새로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이 지역 위에다가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개용이다. 이렇게 외우세요. 이렇게. 네, 됐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그리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시면, 자, 15페이지 갑니다. 15페이지 가시면, 우리 아까 했던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요. 지구 단위 계획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일부에다가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의의를 보시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한마디로 말해서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행위 제한을 완화했어요. 자,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체크하시고요. 일부에 대해서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기능을 증진하고 미관을 개선하고 뭐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다. 자,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일부로서 지금 뭐 기능 증진, 미관 개선, 체계적 관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수립하는 것이 바로 지구 단위 계획이다. 자, 우리가 먼저 볼 때는 계획 구역을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자, 수립 기준은 기준 나면 무조건 국장이었죠. 자, 도시군 기본 계획의 수립 기준자는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수립 기준자도 누구예요? 국장이에요. 그래서 기준 나면 무조건 국장입니다. 자,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자, 거기 보면 이제 박스 처리가 되어 있는데요.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역을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이제 지구 단위 계획 안에 들어가야 된다. 자,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내용이 들어간다. 이건 보면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아까 여기 내용에서 지금 기반시설이 들어간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축물에 관한 내용. 세 번째는 둘 사이에 어떤 조화에 관한 규정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면 거기 지금 우리 니은은 들어간 거예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자, 일단의 토지의 규모와 조성 계획. 자,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리을 보면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 최저한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건데 자, 지금 설명에서 빠진 건 아까 기억이었죠.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이런 것도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기반시설 들어갔고요. 디귿 보면 토지에 관해서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용도 제한. 그래서 두 문자 따서 외우세요. 용기 토것. 자, 기억의 용, 니은의 기, 그래서 디귿의 것. 디귿의 토, 리을의 것. 그래서 용기 토건이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크게 지구 단위 계획에는 그 기반시설하고 건축물 간의 어떤 완화된 내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것 말고도 사실은 용도지역이나 그리고 용도지역이나 토지에 관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용기 토건이 들어간다. 용기 토건이 들어간다. 자, 밑에 가시면 이제 완화 규정이 있어요. 완화 규정.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한 그 도시 일부에 대해서 개발 목적인 거니까 개발한다는 거는 거기에 그 처해지는 각종 건축물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을 완화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법률을 완화하겠다. 법률 적용을 완화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볼게요. 건축 제한이 있죠. 건축 제한이 있는데 자, 건폐율 같은 경우는 거기 도시 지역 내 150%까지 완화시켜 주겠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지역이건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결정되면 거기에는 항상 우리가 아까 표에서 봤잖아요.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 됐건 일단 용도지역으로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면 그 지역의 건폐율하고요. 그 지역의 용적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쵸? 어떤 지역으로 그 지역이 만약에 도시지역입니다. 또는 관리지역입니다. 농림지역입니다. 일단 결정이 나면 그 지역에 대해서 무조건 어떤 그 지역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의 적용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고, 자, 용도지역으로 일단 결정을 잡았어요. 이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다라고 하는 용도지역이 결정이 되고, 자, 용도지역 위에, 이 부분 위에 지구 단위 계획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의 일부에 대해서 들어가는 거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잡히면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수립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존에 이 용도 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있으니까 얘네들을 완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지금 건폐율이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80%까지 80%까지 지을 수 있다라고 하면 건폐율 규정이 있었어요. 건폐율 규정이 있다면 이 건폐율에 대해서 그 적용되는 규정의 15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예? 적용되는 규정에 여기 이 150까지 그냥 늘리는 게 아니라 150까지 그냥 늘려버리는 게 아니라 이 80%에 대한 150%까지 확장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80%에 150%까지. 자, 그러면 이거 얼마예요? 80%에 150이면? 이 80은 숫자가 너무 크다. 예를 들어서 이거 만약에 40이라고 만약에 한번 해볼게요. 40이면 몇 %까지 해준다는 거예요? 150까지니까. 200%면 80이죠. 그러니까 60까지 되겠죠? 60까지. 그러니까 그렇게 확장을 시켜준다는 거예요. 용적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용적률 같은 경우는 지금 200%까지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이제 건폐율 자체가 예를 들어서 100%다. 이 지역에 이제 건폐율 용적률이 이제 100%다라고 하면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적용되면 200%까지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용적률이 100이라고 한다면 이거의 2배. 그렇죠. 그러니까 200%까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용적률이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잡혀버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되는 무조건 어떤 지역으로 이제 용도적이 나면 용도적으로 결정되면 무조건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적용이 있죠.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적용이 있는데 그 적용되는 건폐율에 지금 거기서 그래서 건폐율이 150%라고 하는 얘기는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를 말하는 거예요.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를 적용시켜 주는 것이고요. 용적률이라고 하는 것은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까지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높이 제한은 적용되는 건축물의 높이가 있는데, 그거에 120%까지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높이를 완화해주는 거죠. 그리고 주차장 설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 100%라고 나왔는데, 이 100%까지 지금 완화시켜주겠다 이 말은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이 돼요. 그래서 주차장 설치할 필요 없다. 근데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한옥마을하고요. 아까 차 없는 거리 조성 이런 거였죠. 그래서 도시 지역 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되면 주차장의 설치 기준이 100%가 완화가 되는데 두 가지의 경우에요. 그래서 차 없는 거리 우리 책에 나오는데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요. 그리고 한옥마을 설치 이런 경우에는 주차장 설치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자, 세 번째,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를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죠.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합니다. 땅값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결정 고시가 있으면 이로부터 3년 안에 지구 단위 계획을 결정 고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을 정했으면 3년 내에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 후 3년 내 지구 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고시라고 하는 건 일반인한테 알리는 걸 말하는 거죠. 결정하고 고시하지 않으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 고시 후 3년이 지난 날에 다음 날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한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음 날 사라진다. 그리고요,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 고시가 있죠. 지구 단위 계획에 결정 고시가 있고 이로부터 5년 내 사업 시행해야 돼요. 5년 내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5년 내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결정 고시 후 5년 내 사업 시행해야 되는데 5년 내 사업 시행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은 실효한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5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어요. 공법이기 때문에 다음 날 적용을 받습니다. 다음 날 적용을 받는다. 그게 이제 4번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의 실효.
그러니까 위에는 눈 크게 뜨고 잘 보세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시료고요. 밑에는 지구 단위 계획의 시료입니다. 그래서 위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동그라미 하시고요.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계획의 결정 고시일로부터 3년 동그라미 하시고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된 날의 다음날 동그라미 하세요. 공법은 다 다음날이라고 그랬죠? 다 다음날이에요. 다음날 효력을 잃는다. 이 말은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한 것이 시효,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밑에 4번 지구 단위 계획의 시효. 이번엔 계획의 시효지 구역의 시효가 아닙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공사 착수하지 않으면 이제 계획 세웠으면 이제 공사 들어가라는 거예요. 땅 파고 공사라는 건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뭐가 빠졌냐면 지구 단위 관리 계획에 관한 요 말이 빠졌죠. 지구 단위 관리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구 단위 계획이 이제 수립되는 거니까 자,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 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돼야겠죠.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보시고요. 자, 이제 교재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교재는 104페이지 보겠습니다. 104페이지요. 자, 104페이지 보시면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겠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죄송해요. 자꾸 제가 속에서 좀 딴 생각이 들어가지고 웃음이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침인데 이게 복합이네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네. 자, 그래서 자꾸 죄송합니다. 지구 단위 계획, 아니요,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녹화해가지고 제가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보시면, 요거는 이제 하나의 단지로 보고 영역성을 부여하는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의무적 지정 대상이요. 첫 줄 보시면, 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그래서 시장 군수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작은 자가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시장 군수는, 자, 그 밑에 줄,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은 이거 박스가 나왔는데 이 박스는 재량적, 거기 보면 임의적 지정 대상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재량적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 가능성이 이제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번에 그냥 읽어볼게요. 이거는 뭐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용도지구, 그다음에 2번에 보면 도시개발구역, 세 번째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대지조성사업지구,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관광특구. 자, 뭐 이렇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 8번 하나 볼게요. 8번 하나 보시면 자, 요거는 이제 별표하시고 외우세요.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공원 또는 도시자원 공원 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 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 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 자, 그랬는데 이거 어디서 아까 봤던 거 아니에요? 여기 있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했는데 아니 여기는 재량인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하나 볼게요. 105페이지 밑에 박스 볼게요. 105페이지 밑 중간에 의무적 지정 대상에서 박스 보면 1번, 2번이요. 거기 박스 1번 보시면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똑같죠. 2번 보시면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똑같단 말이에요. 둘의 차이가 뭐예요? 둘의 차이가 뭘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자, 여기 이거예요.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의무적은. 그러니까 이게 빠지면 재량적이에요. 그래서 거기 104페이지에 8번 같은 경우에는 면적 제한 규정이 없어요. 30만 제곱미터 이거 없어요. 그런데 105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겁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잘 보세요. 이게 그래서 의무적 지정 대상은 여기 꼭 들어가야 됩니다.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제가 아까 여기 이상의 별표 하라고 했잖아요. 이상인 지역으로서 시가와 조정구역 또는 공원으로부터 해제된 지역, 녹지지역에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그러니까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이게 한꺼번에 엔드 조건인 거죠. 이런 지역으로서 이렇게 되면 자 의무적으로 지정 대상해야 된다. 만약에 면적 요건이 없다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자, 그런 차이입니다. 자, 우리 이제 105페이지 갈게요. 그래서 왼쪽에는 이제 그 임의적 지정 대상은 그냥 8번 하나 보시고요. 여기는 30만 제곱미터 규정 없다. 요거 하나만 좀 보세요. 자, 의무적 지정 대상 보시면 마찬가지로 국장,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두 번째 줄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죠. 지정하여야 된다요. 그러면 첫 번째 크게 이건 별표하시고 보세요.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자, 사업이 끝나고 10년이 지난 지역. 정택에는 10년이 경과한 친구다. 지난 친구다. 두 번째, 자,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으로서 1번, 2번, 아까 우리 박스 봤던 거, 그거 체크하시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가시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어요.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106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나오죠. 이 박스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10년 동안 안 나왔다고 그랬어요. 잠이 안 옵니다. 5일 동안 불면증이에요. 그때 한번 시도해 보세요. 그때 한번. 내가 이걸 외우겠다. 그때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107페이지 가시면 지구 단위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구역을 설정해, 땅값 때문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땅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는 건데요. 자, 거기 양가로 1번에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하여 지구 단위 계획이란 도시군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일부에 대해서 일부 체크하시고요. 토지의 이용을 합리화하고, 자, 두 번째 줄 미관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해서 체계적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을 말한다. 여기 끝에 가서 뭐 도시군 기본 계획이다. 어린 밥으로 시도없는 소리죠. 그렇죠?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이다. 됐습니다.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의 지금 고려 사항에서요. 그건 뭐 넘어가셔도 되고요. 기준은 자, 방가로 2번에서 수립 기준은 국장이 정한다. 국장이죠. 모든 기준은 다 국장입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108페이지 갑니다. 108페이지 가시면 지금 아까 이 108페이지 박스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 도대체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포함하는 거냐라고 해서 아까 우리 봤던 겁니다. 박스 첫 번째요. 1번이요.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끝에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자, 지금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용용용 기도지 이런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어떤 토지에 관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용도 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 앞에 이미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은 결정이 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다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자, 그런 것들이 지구 단위 계획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은 아까 이렇게 일단의 토지에 대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해 놓고 여기에 초등학교 배치시킵니다. 여기 중학교 들어가고, 여기 고등학교 들어가고, 여기 아파트 단지 막 들어가고, 여기 뭐 수영장 들어가고, 여기 독서실 들어가고, 여기 뭐 슈퍼마켓 근생시설 들어가고, 여기 무슨 상점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여기 한번 딱 들어가면 이 안에서 뭐 그러니까 소비하고, 그 다음에 구매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여기서 하고, 바깥으로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하기 위해서 별개 지역으로 나가서 쇼핑한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이 지역 안에서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는 것, 일종의 단지화적인 성격을 갖는 것, 이게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인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이제 설정을 한 건데, 이렇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한 건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기 전에 우리 아까 뭘 배웠냐면,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 그리고 용도 지구 이런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선행이 될 거 아니에요. 용용용 기도지니까. 그래서 용도 지역에서 원래 어떤 일단의 이런 도시에 토지가 이만큼 있었는데, 이 지역은 예를 들어서 뭐 방화지구를 설정한다. 이런 것도 다 끝났고, 그 다음에 뭐 이 지역은 원래 도시고, 자, 그리고 이 지역은 원래 뭐 관리 지역이고, 이렇게 다 끝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지역 요만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이게 도시야? 이거 관리 지역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이럴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에 관해서 이미 정해진 것에 대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으로 잡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용도 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나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맨 나중에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미 설정된 것이 현실 상황에 따라서 수정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서대로 일반적으로 용용용 기도지 순서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는 먼저 결정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설정하게 되면서 이걸 바꿀 수 있다. 디테일하게 좀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인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건 빼버리고요. 아까 우리 대통령령이라고 한다면 이거 뭐예요? 그렇죠. 시행령을 말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이죠. 시행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인데, 기반시설은 도로 놓고, 뭐 하수처리 시설 놓고,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것들. 여기 예를 들어서 학교가 뭐 3개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뭐 오줌 많이 넣을 거 아니에요. 아주 얘가 이상하다. 자, 그러면 오수나 하수처리 시설 이런 거 다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애들이 뭐 이제 뭐 그러니까 도로도 뭐 필요할 거고, 그리고 학교 주변에 도로가 뭐 이렇게 많으면 안 되죠. 뭐
큰 차도가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주변에 뭐 예를 들어서 학교를 빼고 그 주변으로 도로를 개설시키겠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반시설의 설치 이런 것들도 당연히 지구 단위 계획 지금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내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5번이요. 건축물의 용도 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 최고한도, 최저한도 이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예요? 건축물의 높이 뭐 이런 것들 다 그 건축물에 관한 규제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기반시설과 건축물 간의 조화를 갖춘다면 구체적으로 건폐율, 용적률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를 완화시켜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안에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면 뭐 6번 같은 경우에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에 관한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4번 보시면 개발 밀도와 조화가 있죠. 자, 지구 단위 계획은 첫 줄 끝에요. 도시군 계획 시설의 처리, 공급 및 수용 능력이 자, 밑에요. 개발 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 그래서 어떤 건축물과 기반시설 간의 조화를 갖추어라.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5번에 가시면 법률 규정의 완화가 적용된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자, 두 번째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각 법률의 규정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자,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것들 완화하고요. 조경이나 뭐 이런 게 건축물의 높이 제한, 4번의 높이 제한 뭐 이런 것들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09페이지 가시면 109페이지요. 아, 이거 얼마나 오래 살려고 내가 지금 속에서 이러지? 자, 아니, 기침이 자꾸 나와가지고. 자, 109페이지 보시면 참고요. 참고 보시면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이렇게 있죠. 그래서 두꺼운 글씨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줄이 나와 있어요. 이건 그냥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시면 110페이지 가시면 5번이요. 5번에 가시면 자, 5번의 끝에 동그라미 5번 끝에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100%까지 적용할 수 있다.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이 말은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는 소리입니다.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차장 설치 안 해도 된다. 완화해서 적용한다. 이 말은 주차장 설치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가 두 가지인 거죠.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보존 동그라미 하시고요. 보존입니다. 우리가 보전이 있고 보존이 있다 그랬죠. 보존은 언터치드예요. 아예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안 한다. 자, 두 번째 차 없는 거리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차 없는 거리니까 주차장 들어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주차장 설치하지 않는다. 자, 됐고요. 7번 보시면 두 번째 줄이요. 중간 이후에 7번 제한된 건축물 높이의 120% 이내에서 높이 제한을 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8번이요. 이건 별표하시고요. 완화해서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자, 여기부터예요.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됐건 이미 그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건폐율과 용적률, 그 지역의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 및 용적률의 200%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자,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고요. 최대 적용되는 그 지역의 150% 그리고 200%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네. 아,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아니요, 지금. 네. 밖에서.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지구 단위 계획에 그러면 아까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폐율이 A라는 지역이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90%까지 줬어요. 기존 지역에. 어떤 지역에 이제 건폐율이 이제 이런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의 건폐율이 이제 90%예요. 90%인데 이 지역 위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이렇게 설정이 된 거예요. 그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설정되면 건폐율을 지금 150%까지 완화해서 적용해 주는 거잖아요. 그럼 건폐율을 예를 들어서 150%까지 완화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90%에서 지금 150%, 그러니까 그럼 몇 퍼센트죠? 이제 90에 150%면 45 더해주면 되는 거죠? 45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35인가요? 그쵸?
그러면 여기 이 지역에 이제 135%까지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 최대 15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150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최대 150%까지 완화시켜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110페이지 하단에 볼게요. 지구단위 계획 등의 시료 이렇게 있는데요. 자, 아까 우리 봤던 거예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 구역이에요. 계획이 아니라, 자,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3년 이내, 3년 체크하시고요.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관한 지구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구역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결정 고시해야 되는데, 기간이 3년 내 하라는 거죠. 3년 내 결정 고시하지 않으면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지구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됐고요. 111페이지 밑에 지구단위 계획의 시료 방과로 2번에서 지구단위 계획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로부터 5년 이내, 5년 보시고요. 자, 그 밑에 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5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 관리 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토지의 이용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공동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광역시설,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이쪽 볼 거예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마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요거 마저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법 있죠? 이제 국회법은 다 끝날 거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제 도시개발국까지 일부 나갈 거예요. 네, 수고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